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교육, 그런 해커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약간 기관 같은 게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요. 당연히 있고요. 물론 제가 네. 조금 전에 그 해커는 교육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했지만서도 그 교육기관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조금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큰 길을 넓혀주는 역할로서 교육기관의 의미는 분명히 있고요. 어떤 교육기관들이 있냐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양성 기관들이 있어요. 어허. K-실드라고 하는 네. 그런 조직이 있고 BOB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뭐 두 군데 다 이제 만약에 해커를 꿈꾸는 네. 젊은이들이 있다면 굉장히 듣기에 꼭 선택을 해서 들었으면 하는 그런 조직 기관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에서 약간 좀 물론 뭐 어둠의 세계에서 그런 작업들을 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뭔가 약간 화이트 해커라고 하죠. 저는 그 화이트 해커라는 표현은 좀 웃겨서 잘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예, 그런 분들은 요즘 세대의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BOB, K-실드 같은 약간 그런 조직을 다 한 번씩 거친 경우가 많아요. 요즘 최근에 90년생들, 00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관들을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기 위한 약간 기본적인 자격 요건? 그런 거는 따로 없는 거예요? 자격 요건이 일단 기본적으로 네. 보안에 대한 기초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타 그 밖에 뭔가 자신이 그런 상식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논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논리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외국어를 잘하면 외국어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뒷받침되면은 이제 충분히 뽑힐 수 있지 않나. 해커로서의 지식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뽑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간 기본적인 해커의 그 프로그래밍 지식 쪽을 말하는 거예요? 뭐 C++이나 뭐 파이썬이나 이런. 개발 지식이 네. 있으면 당연히 좋고요. 저는 그리고 해킹하려면 당연히 개발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개발 지식도 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워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해커들이 약간 그 어떠한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공개를 해 놓은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사이트들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예를 들면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한참 공부할 때에는 없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쯤에 만들어진 사이트들인데 뭐 펀어블.kr 뭐 제가 나중에 네, URL은 알려주세요. 쳐드릴게요. 네. 뭐 여기 어딘가에 네. 이렇게 편집으로 띄워주세요. 네. 펀어블.kr이라든가 리버싱.kr, 웹해킹.kr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초보부터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떠올랐는데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좀 가장 유명한 해커 중에 한 명인 분이 계신데 박세준 씨라고 예, 뭐 그분이랑 네. 안면은 있지만 뭐 제가 그분은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안면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번 마주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면은 있긴 한데 모르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박세준 씨가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띠오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 띠오리에서 이제 그 이런 해커들을 해킹 기술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저도 한번 봤는데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제가 실제로 뭐 진행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한 챕터만 이렇게 쭉 봤는데 이거를 그 최신 HTML 최신 기술을 써가지고 되게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이트를 굉장히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트는 이제 그렇게 있고, 만약에 내가 이제, 나는 보안 쪽, 이제 해커 쪽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서점을 가서 뭔가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찾는다고 하면은 그 키워드를 어떤 걸 적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책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 지식을 공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기본 지식이 쌓인 이후에는 책으로 공부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책이 크게 도움이 되는 시기가 아니고요. 기본 처음 입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킹을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킹이 이제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뭐 이제 시스템 해킹이라고 해서 이제 시스템을 공격하고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C 언어로 만들어진 그런 그 뭐죠 실행 파일들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제어권을 가져온다든가 이러한 분야가 있고요. 그런 게 시스템 해킹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인터넷 할 때 많이 접하는 웹사이트들을 뚫고 들어가는 웹해킹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다른 한 가지 분야가 이제 수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하는 암호학적인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요 세 개 말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리버싱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취약점을 분석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뚫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려면은 먼저 그 대상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분석은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이미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개발을 하면은 이제 소스 코드를 C 언어로 이렇게 치지만 결국에는 컴파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행 파일이 되거든요. 이 컴파일 과정에 의해서 이제 소스 코드가 알아볼 수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는 이 소스 코드를 다시 알아볼 수 있는 소스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분석을 하려면. 번역 같은 거. 약간 번역이죠. 네. 컴퓨터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번역하는 거예요. 네. 그게 리버싱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그 리버싱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정도 분야를 먼저 조금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이외에도 뭐 따지고 쭉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이 4가지가 기본이고요. 네. 이 4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책으로 공부를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처럼 인베디드 뭐 디바이스 해킹을 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아니면 뭐 그 완전히 뭐 웹 쪽으로 이렇게 기업의 시스템들을 검토를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아니면 암호 설계를 위주로 하실 거면 그쪽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입사하실 때는 그 아까 기본적이라는 그 4가지 그거는 다 준비가 돼 있으신 상태였던 거겠네요? 엄밀히 말하면 기본적으로 할 줄은 다 알아요. 할 줄은 다 아는데 잘하냐? 라고 하면은 저는 한 가지 분야 빼고는 다 잘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가장 잘했던 분야는 리버싱이고요. 대회를 나간 적도 있었는데 리버싱 관련된 문제는 제가 정말 그 분야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리버싱은 자신 있었는데 다른 분야 문제들은 정말 한두 문제밖에 못 풀겠더라고요. 대회 수상 그럼 못한 거예요? 네, 저는 대회 수상 경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저보다 잘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제 뭐 회사를 간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정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네네네. 거기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뭐 시스템 쪽이든 디바이스 쪽이든 네네. 거기에 맞춰서 특화를 시킨 거를 회사에 어떻게 증빙을 하죠? 보통 증빙하는 방법은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고 뭔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그 리포트를 증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취약점들을 이제 요즘엔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리포트를 그 회사나 아니면
정부 키사다 놓고 네네. 하는 기관에 리포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취약점 개수들을 네. 가지고 증빙을 하거나, 그리고 사실 내가 이력서에 내가 뭐 잘해요 라고 쓰면은 면접 때 저희가 이거 딱 보고 그거 관련된 내용을 다 물어봅니다. 거기서 수준이 기본이 되어 있고 안 되고를 알 수가 있게 돼요. 테스트를 시켜보진 않아요? 테스트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테스트를 예, 시켜서 예, 그 수준을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 난이도가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신입 측면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예, 정말 어려운 거를 내버리면은, 예, 가능성 자체를 다 죽이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되게 교수님이 이거 어렵진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듣고 있어 보면은 이거 그냥 학부생에서 졸업해가지고 할 만한 건 아니구나 약간 싶거든요. 맞죠? 네. 맞죠? 그냥 일반적인 교육,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키는 교육만 네. 해서는 절대 못합니다. 그죠. 예. 본인이 스스로 더 찾아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티가 나고, 그죠. 예, 그런 사람을 찾진 않아요. 저희 팀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애 전공에 맞춰 이제 신입사원을 데려와서 기본적인 약간 이제 인성이나 태도 이런 거를 기반으로 네네네. 이제 뭐 이력도 조금 있어야겠지만 이제 신입사원 와서 데려와서 키운다 약간 이런 게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약간 그렇죠. 해킹 쪽은 그것보다는 조금 한 단계 약간 높아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네요. 현재 그 디바이스 쪽에서 네. 이제 보안 쪽 일을 한다고 이제 한다면은 뭐 기업에 대한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지만은 약간 장단점 장단점. 이쪽 일하면은 이거 좋아. 일단, 업계에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IT에 사람이 굉장히 넘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개발 쪽, 이쪽은, 사람이 확실히 넘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보안 쪽은 사람이 조금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네. 다만, 여기 이 업계에서도, 그래도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실제로 약간 해킹, 모의 해킹 네네. 같은 업무를 수행할 사람의 비율은 보안 업무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 비율은 약간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요. 어렵지만은 경쟁률은 적다 그만큼. 그렇죠. 네, 네. 그거 부분 이제 잘 고민을 해서 그래도 가볼만 하겠네요. 예, 그렇죠. 한우물 네. 엄청 파야죠. 단점은 단점은요, 네. 사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렌드, 개발하는 분들도 이제 트렌드에 민감하시겠지만, 보안은 그거보다 더 트렌드에 민감하거든요.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익히지 않으면 뚫리니까요. 그래서 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매번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면으로만 치면은 젊은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뛰어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 같은 느낌이 되어버리는 거죠. 약간 젊은 친구들이 기술적으로 하드캐리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네.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약간 수학과나 이제 운동선수들 같이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나면은 이제 뭔가 밤도 못 새겠고 힘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트렌드 따라가는 것도 네. 벅차고 이러니까 이거 이제 뭔가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는데, 아니 뭐 다른 길은 그쯤 뭐가 되면 이제 있을까? 관리자 원래 운동 쪽도 뭐 코치가 되거나 이렇게 네네네. 되는 거고. 네네네, 근데 맞습니다. 회사에서 원래 관리자 직급 이제 넘어가거나 하는 거지만은 그죠? 회사에서 임원되고 하는 게 쉽진 않죠. 네,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네. 이 일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있어요. 할 수 있는 뭔가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는데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빨리 온다는 거죠.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사무직
네.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어. 내일 모레는 40이라. 아예 아까 되게 까지 말라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예. 아, 예. 네. 그래서 그거 안 하면은 뭐 그래도 이거 기반으로 음. 뭐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제 그 리버싱을 가장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리버싱을 기반으로 한 뭔가 어떤 새로운 업종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 아는 선배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아까 그 리버싱이 분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리버싱은 결국에 분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특허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이렇게 네. 뭐 커피 찻잔에 이런 손잡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걸 수도 있는데 네. 요런 특허는 실제로 눈으로 보면 확연히 티가 나기 때문에 그냥 뭔가 침해를 했다 안 했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경우엔 침해를 했다 안 했다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뭔가 이런 나의 이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모의 해킹 이런 거는 젊은 친구들한테 넘겨주고 뭔가 이제 조금 이 인간 사회에 네. 약간 좀 네. 블루오션 사업 아이템. 예, 네. 블루오션 측면,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아는 선배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 네, 저도 예, 그분께 좀 더 그런 걸 배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니면 심사, 감사 이런 역할도 있어요. 이 시스템이 제대로 네네.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한다거나 이제 감사를 하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기관에 소속되는 거죠. 우선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예, 자격증을 따고 나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관의 오퍼를 받으면은 예, 뭐 심사를 나가거나 예, 그렇게 되겠죠. 예. 생각보다 책에는 그래도 꽤 잡혀 있네요. 약간 뭔가 해킹 이런 거 하면 진짜 뭔가 회사 안에 있어도 지하 서버실 이런 데서 어두운 데서 막 있을 것 같고 막 네. 숨겨둘 것 같고 네네. 막 그런데 예, 뭐 그렇게 나름 이제 뭐 회사든 기관이든 사회 시스템적으로 이제 체계가 다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자격증까지 있을 정도면은. 네, 근데 그 자격증은 해커들의 자격증은 네네네. 아니에요. 그죠. 약간 IT 자격증 네. 아니면 오히려 경영적인 비즈니스 측면의 자격증. 네, 그런 겁니다. 개발자 이미지가 예, 뭐 그죠? 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인터뷰가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이제 이 분야를 하기 위해선 이런 걸 하면 좋을 거다 아니면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다 이런 거 사실 소개해 주는 쪽이라 가지고 네. 이제 한 고등학생 아니면 이제 갓 입학한 대학생 관점에서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이거를 미래에 너네가 하려면은 이런 걸 좀 준비를 해라. 아니면 정말 모르는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줄 게 좀 따로 있을까요? 제가 도망가 이런 것도 되고. 도망가라고 네.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이 업계가 마음에 들고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긴 한데 이제 사실 기술력이 없으면 그대로 많이 그만큼 드러나고 굉장히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기술력이 없으면 부담스러운 업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을 쌓을 자신이 없다면은 당연히 도망가라는 조언을 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 이제 당연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네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기회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지금 본인들이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저는 항상 영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서 논리적인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도 그게 너무 안 돼서 힘들거든요. 예,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의 그 기회의 차이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이쪽 업계에서도. 프로그래밍이란 거는 어떻게 컴퓨터 언어고 전 세계 공통인 거니까. 네네네. 그렇죠. 해외에서는 오퍼하나요? 해외에서는 해외 사람들이 저를 알 리가 없기 아, 때문에. 네, 국내에서는 아니, 그래도 뭐 조금 반도체나 오긴 이런 거는 막 연구 인력 막 다 빼가고 그러잖아. 국내에서는 올 수 있어도 해외에서 전 링크드인도 뭐 안 써놓거든요. 알 리가 없어요. 네. 아, 여러분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 직종이나 직무를 추천하는 데는 대우가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게 네. 선배 이제 사회에 있으신 분이 도망가 하는 업종은 약간 먹고 살기 힘든 데가 많아요. 아니면 그 버텨야 되는 기간이 엄청 길거나 그럴 수도 이제 있죠. 최종적으로는 되게 잘 될 수 있는데 정말 고생하는 기간이 엄청 긴 거, 예, 저희 같은 건축과 같은 거 네. 고생하는 기간이 되게 길어요. 끝은 되게 멋있어요. 건축사라는 네, 그쵸, 타이틀도 그쵸. 딸 수 있고 그쵸, 거기서 뭐 세계적인 이름을 좀 떨칠 수 있는 기회도 그쵸, 있고 그쵸. 네, 그쵸. 학문 자체도 되게 매력적이고 그쵸. 한데 죽을 것 같아요. 그쵸. 건축학과 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네. 실생활에서도 네. 많이 쓰이고 눈에 네.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뭐 네. 예를 들면 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 건축가야 뭐 이러면 뭐 건축학계는 수지 이야기 네. 할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 업계는 네. 그건 좀 단점이 있어요. 네. 할 얘기가 없어. 이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이거 뭐 그냥 보안업계는 박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왜냐하면 보안업계는 박봉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력이 없으면 정말 양극화가 좀 심한 업종이에요. 실력만큼 진짜 시작 단계든 어떻게든 실력만큼 대우를 받는다. 네, 다만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 전문대를 졸업했음에도 대기업을 다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뭔가 더 훨씬 더 자신의 뭔가 진로를 남들 부럽지 않게 뭔가 서울에 내노라 하는 대학을 나온 친구들 못지않게 잘 다니는 친구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실력이 많이 평가받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이쯤은 되게 세세하게 나름 이미지 쇄신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이제 보안이나 이런 컴퓨터 공돌이에 대한 편견이 되게 많이 희석되고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네, 설명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 좋은 쪽으로 준비하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쵸. 네. 예, 맞아요. 해커 네. 친구들 중에는 정말 사실 그런 친구들 많아요. 생각보다 그 상상하시는 그런 분들 많거든요. 예를 들면 데스노트의 L 같은 성격의 네, 진짜 L 같은 성격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뭐 비율이 막 엄청 많고 그렇진 않은데 정말 뛰어난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기 굉장히 조금 어려운 약간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있는데 그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인가? 네. 실력 위주 사회의 단점.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뭐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아까는 시작하는 친구들이었으면은 이번에는 이제 약간 정말 전문가로 가기 직전에 있는 친구들한테 약간 응원식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응원보다는 만약에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쓴소리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 영상을 보면서 갈팡질팡 하기 전에 뭐라도 하나 논문이라도 하나 더 찾아 읽고 하나라도 더 따라 하시면 그게 다 쌓이고 쌓여서 점점 더 자기만의 길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쓴소리를 아, 예. 마무리 좀 하고 싶습니다. 책 읽으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논문 읽으라는 소리 들으니까 여기 정말 단계가 높은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오늘 감사했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